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종걸 의원 사선 아닙니까? 네. 이종걸 의원하고 노영민 의원. 예. 노영민 의원은 지금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최재성 의원이 또 나서고 있습니다. 네. 정세균계인데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의원, 법사위원장이요. 예. 지금 박영선 의원이 뭐 굉장히 뭐 유력한 1순위가 아닐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. 제가 뭐 언론인 시절에도 박영선 의원을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은 상당히 강경파이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. 네. 또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, 송 교수님. 저는 조금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야당 예. 원내대표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 선거도 야당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왜냐? 안철수, 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에 네. 사실 첫 선거입니다. 당연히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야당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가 네. 김한길, 안철수 체제와 호흡을 잘 맞는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설 것이냐 네. 아니면 반대 즉 친노 세력의 원내대표가 들어설 것이냐에 따라서 예. 김한길, 안철수 이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결정이 될 만약에 요인이다 친노 이거죠. 세력 쪽에서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가 된다.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원내 예. 의석만 놓고 보면은 친노 세력에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. 당연하죠. 친노 세력이 네.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래 된 경우에 예. 친노 세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각종 이제 개혁 정책을 이 원내대표는 원내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네. 김한길,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본인들이 내세운 새 정치 이걸 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. 상당한 마찰이 날 것이다. 그래 되면 이 대표당과 원내대표당 간의 마찰 일어나게 되고 이 마찰이 여당과의 대여 협상 부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. 그래서 후반기 원이 만약 그래 된다면은 전반기보다 훨씬 더 이 여야 간의 상생의 정치는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. 근데 지금요, 그렇게 보는 거죠. 야당 원내대표는 언제 바뀝니까? 똑같습니다. 날짜가 같은 날 선출. 내일 그러면 같은 날 선출하게 되는데 지금 송 대표님 말씀 중에 만약 야당의 원내대표와 지금 공동대표 당 지도부가 서로 다른 계파로 결정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략공천 이것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? 전략 공천 부분은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.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물론 원내대표는 지도부 인원 중에 한 명이죠. 한 명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략 공천 부분 인원 큰 틀은 현 대표들이 이제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야당 원내대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수님은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오래 하시니까. 예, 죄송합니다. 한 말씀 드릴게요.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사위에 수백 건의 안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 상당수는 박영선 의원 위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종걸 의원도 친노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. 노영민 이제 지도부 지지이고 정세균계의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도 강경파라고 하지만 친노 핵심은 아닙니다. 친노 핵심은 아니고요. 그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앞장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박영선 의원이 지난 그 박원순 시장과의 서울시장 경선 때를 돌이켜 보면은 단기 필마였어요. 단기 필마였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그 당내 조화력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습니다. 그거 우리 기억나시죠?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박영선 그 의원이 저는 유력하지 않나 보는데 개파별로 이게 보는 것은 우리 그 평론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시는 지금 거 송 대표님 말씀 중에 정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.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그 소위도 있고요. 간사들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혼자서 뭐 어떤 법안을 다 틀고 지고 앉아 있었다. 물론 그 건건별로 보면은 박영선 위원장이 틀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당혹해한 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강경스러운 모습 반면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모습도 많이 돋보여서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의 그 득표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뭐 가능성 있는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송 대표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추가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. 또 두 분도 말씀하셔야 되니까. 대 기자님, 울산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 박영선 의원이 뭐 유연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? 제가 하나 뜰게요, 이제.
지금 여기서 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저는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사위에 이제 많은 법안들을 갖다가 이제 묶어놓고 있는 게 사실 뭐 원래 법사위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가 완전히 그 법안 통과되는 걸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병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위원장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. 그래서 전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은 전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